책 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글을 쓰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은 잘 쓸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앤 라모트, 미국의 아주 대중적인 작가입니다. 쓰기의 감각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삶의 감각을 깨우는 글쓰기 수업. 앤 라모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라모트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라모트는 틈만 나면 책을 읽는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작가였고 늘 작가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책상에 앉아 온종일 연구에 몰두하고 자신이 본 적이 있거나 알고 지낸 사람들에 대한 책과 기사를 쓰기도 하고 시집을 읽기도 하고 가끔 여행을 떠나기도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책상에 앉아서 책을 쓰는 동안에 라모트는 서재 바닥에 앉아서 자신만의 시를 쓰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라모트 본인도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을 불어넣었던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글쓰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19살에 대학을 중퇴하고 나는 작가가 될 거야 라는 꿈을 안고서 샌프란시스코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가면서 나는 뭐가 될 거야 라고 가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지요. 라모트도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글을 쓰는 것이 본업이 되기 전까지는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죠. 그래서 큰 건축회사의 타자수로 취직을 했고 하루 종일 이제 메모 쓰고 메모를 타이핑하고 서식들을 처리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글을 썼고 매일 밤 1시간 이상씩 글을 꼬박꼬박 썼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했고 전해들은 재미난 이야기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쫑긋 세우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듣기도 했고 들은 이야기를 모조리 수첩에 갈겨 적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습작 시기에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생활을 몇 년째 하다가 정말 절박하게 빨리 글을 좀 써야겠구나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뇌암 진단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책을 써서 출판을 한 것을 아버지께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급속히 속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너의 관점에서 글을 써라. 그러면 나는 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겠다. 라모트는 아버지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출판되기 한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책은 라모트가 26살 되던 해에 출판되었습니다. 출판되기 전에는 출판만 되면 천재적인 재능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신나게 누비고 다닐 것으로 믿었죠. 그런데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작가들 대부분은 책이 인쇄되기 전 몇 달 동안은 최악의 삶을 견뎌야 합니다. 책이 출판되기 전 작가의 삶은 전적으로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가 없어서 막막하게 그지없습니다. 기다림과 환상을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출판되기 전 들려오는 주변의 비평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라모트 역시 출간되기 전 받은 서평 2편은 라모트를 완전히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이 시간 낭비다. 따분하고 감상적이다. 형편없는 책이다. 이런 서평을 들은 라모트는 매일 폭음을 했고 울었고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책이 출간됐고 정말 중요한 곳에서 좋은 서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자 사인 파티와 인터뷰 제안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죠. 애초 꿈꾸었던 빵빠레는 없었습니다. 5번째 책이 출간될 때까지도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글쓰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화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작가라서 좋은 점은 이렇게 인생이 갈짓자로 비틀거리거나 마구 짓밟힐 때조차도 이 모든 상황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조차도 인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야말로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라모트가 글쓰기 강의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글쓰기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려면 자신의 본질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기 위해서 며칠만 책상 앞에 앉아 있어 보면 진실을 흥미롭게 말한다는 것이 결코 유쾌하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준비했던 이야기들이 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믿음도 잃게 됩니다. 이런 수강생들이 울먹이면서 호소할 때
라모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유년 시절부터 시작해봐라. 유년 시절로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모든 기억을 다 적어 내려가는 겁니다. 유년 시절을 잘 견뎌낸 사람이라면 풍부한 글감을 지니고 있고 그것을 잘 표현하기만 하면 좋은 소재가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그냥 써야 된다는 거죠. 그다지 좋은 내용이 아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선생이 누구였는지, 짝은 어떤 아이였는지, 갖고 싶었던 물건은 무엇이었는지, 가족들과 휴가를 떠난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에 떠올리고 그것을 기록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년 시절이 아니라면 유치원부터 시작해도 된다. 그런 또 일상적인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휴가나 여행이나 특정한 이벤트에 초점을 맞추어서 회상해도 된다. 그날 가족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함께한 친척들은 누구고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았는지 그런 것을 기억에 떠올려서 적으면 된다. 그렇게 시작을 해라. 전업 글쟁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책상에 앉는 것이라고 라모트는 쓰고 있습니다. 무의식을 창조적으로 작동하도록 길들이는 방법이 정해진 시간에 책상에 앉는 것이다. 처음에는 잡생각도 나고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머릿속을 비우고 문장을 한 줄 한 줄 써내려가야 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써내려가야 한다. 이런 방법 말고 글쓰기에 빠져들 만한 비법이나 공식을 알려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없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글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글을 쓴다. 이렇게 완성된 초고를 읽으면 얼마나 엉망인지 글 쓴 사람 스스로도 실망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초고는 몽땅 다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고가 있어야지만이 좋은 글이 된다는 거예요. 작가에게 있어서도 글을 쓴다는 것이 그다지 신나거나 기쁜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무엇이라도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말로 조잡한 초고를 쓰는 것입니다. 거친 초고는 아이들의 글인 것 같습니다. 되는 대로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 여기저기 굴려다녀도 되는 그런 그림과 같은 것이다. 라모트 역시 몇 년째 쓰고 있는 잡지사 음식 비평 글을 쓸 때도 매번 공포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도입부를 쓰다가 지우고 또 썼다가는 지우는 일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망과 걱정이 가슴을 덮칩니다. 난 망했다. 이제 글쓰기 재능이 고갈된 것 같다. 그러다가 조잡한 초고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편안하게 쓰여지는 대로 씁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 써야 할 원고의 2배 정도의 분량의 글이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글은 일관성도 없고 문장도 제멋대로인 거죠. 그리고 다음날 이 엉망인 초고를 다듬고 수정을 합니다. 멋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문장도 잡아냅니다. 그러면 조금 나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 2번 더 원고를 고치면 비로소 읽을 만한 그럴싸한 원고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괜찮게 마무리된 원고를 잡지사에 넘기는 것으로 글을 쓴다는 거예요. 일필휘지로 좋은 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벽주의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완벽주의는 글쓰기를 망치고 창조성과 장난기와 생명력을 방해합니다. 완벽주의는 청소할 것이 두려워서 어지럽히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과 똑같다 라고 갈파하고 있습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럽다는 것은 인생이 그만큼 활발히 굴러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그리고 난잡함이란 풍부한 다산성의 땅이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새로운 보물을 찾을 수 있고 어떤 것을 없앨 수도 수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라모트가 글쓰기의 기술적인 점들에 대해서 강의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글쓴이가 창조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려면 캐릭터를 잘 보여주어야 한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지 어떻게 말하고 표현하는지 이런 인물의 특성을 잘 잡아서 설명을 해주는 것, 이것이 캐릭터다. 호감 가는 작중인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물은 너무 완벽해서도 안 됩니다. 현실의 사람들처럼 많은 결점을 가진 인물이어야 됩니다. 이런 결점이 오히려 호감 가는 인물로 만듭니다. 완벽한 인물은 비현실적이며 공허하고 너무 따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작가가 캐릭터에 대해서 더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캐릭터들에게 기회를 주고 가만히 기다리면 캐릭터가 스스로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는 캐릭터가 작가에게 얘기해 줄 때까지 기다리면 그들이 얘기를 하고 그것을
받아 적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모트만이 아니고 글을 좀 쓴다는 우리나라 작가들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캐릭터가 정해지면 캐릭터가 스스로 소설이나 대본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플롯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이나 단편 소설의 뼈대가 되는 것이 플롯, 즉 이야기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플롯은 캐릭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등장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조짐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플롯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캐릭터가 말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들의 삶을 살게 하면 플롯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캐릭터가 플롯을 따라가면 안 된다. 캐릭터에게 임의로 플롯을 부여하면 플롯의 흉내에 불과하게 된다. 관계가 발전하면 플롯이 창조된다. 이야기가 물 흐르듯 흘러가게 하면 자연스럽게 보통 사람들이 할 만한 행동들을 이야기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필연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 플롯의 정체다. 등장인물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사건은 등장인물의 본성에서 비롯된다. 바로 그 캐릭터가 이상형은 아닐지라도 독자를 사로잡을 것이다. 독자는 그들이 실제 하는 인물이며 그들이 하는 일이 그들의 본성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윌리엄 포크너의 책을 읽으면 그가 어떤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것을 등장인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각각의 인물이 세상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무엇이 급선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들을 상상하면 머릿속에서는 영화 한 편이 상영되기 시작한다. 감성이 맥박치고 무아지경 상태에서 응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글이 튀어나오고 문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작가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라모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무엇을 하거나 우연히 마주치면서 움직이는 것을 주시하는 동안에 서서히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플롯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야기는 계속 진행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화는 실제로 말하는 것보다 간결하고 재미있고 진실해야 합니다. 대화는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보다는 영화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 대화보다 극적인 요소가 더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대화는 예리하고 간결해서 독자를 정신없이 몰고 갈 수 있어야 한다. 소리 내서 읽어보아야 실제 대화처럼 들립니다. 대화로 각 캐릭터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인물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각자가 자기만의 자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방식은 그들이 어떻게 자랐고 어떤 식으로 느끼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캐릭터가 그래서 평면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당에게도 연민을 느껴야 하고 영웅에게도 단점이 보여야 합니다. 만화와 진부한 영화에서만 사악한 악당이 파멸되는 곳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들의 침묵의 앤서니 홉킨슨처럼 진짜 악당이라면 등장만으로도 극적 긴장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작가는 대부분의 일상을 책상에 앉아서 매일매일 글을 쓰는 것이며 살면서 마주치는 거의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처럼 여기며 놓치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손톱을 물어뜯는 것과 비슷하게 무척 위안이 되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글 쓰는 사람은 무서운 것을 보아도 겁에 질리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조하고 그 상황을 보다 창조적으로 고찰해야 합니다. 범죄자를 마주칠 때도 공황 상태에 빠지기보다는 그들의 옷차림이나 태도, 언어의 디테일을 자세히 관찰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8살 난 소년의 어린 여동생이 백혈병으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수혈을 하지 않으면 여동생은 죽을 것입니다. 부모는 소년의 피를 여동생에게 수혈한다면 여동생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소년에게 얘기합니다. 소년은 생각할 시간을 하루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소년은 기꺼이 동생에게 피를 주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소년의 피를 여동생에게 수혈을 했습니다. 수혈이 끝나고 소년이 의사에게 묻습니다. 저는 이제 언제 죽게 되나요? 요즘 SNS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 일화입니다. 작가가 되려면 이 정도로 천진난만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글쓰기는 고도의 세련미와 천진난만함의 결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직접적이고 감정적인 방식으로 글을 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너무 미묘하거나 애매모호하게 쓰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너무 집착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책 속에서 재미를 발견하고 보편성을 얻기 위해서는 작품 속에 진정한 감정을 담는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감정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게 직설적으로 써야 합니다. 한마디로 글쓰기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글을 쓰고 읽는 일은 우리의 고독을 덜어줍니다. 글쓰기는 인생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을 깊고 넓게 확장시켜 줍니다. 작가들이 예리한 산문과 적확한 진실로 우리의 머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 자신이나 인생에 대해서 웃음 짓게 만들 때 우리는 낙천성을 되찾게 됩니다. 라모트는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나간다면 언젠가는 진실한 글을 쓰게 되고 작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라모트는 다른 작가들이라면 숨기고 싶었을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했던 경험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작가가 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사소하지만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써놓았습니다. 라모트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글 쓰는 기술보다 먼저 세상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법부터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그들의 고통과 희망을 이해해야 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라모트는 글쓰기를 통해서 더 많은 기쁨을 얻는 진짜 비결은 남김없이 주는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내면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진실을 과감히 꺼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는 행위 자체가 작가가 받을 수 있는 보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글쓰기는 의심할 바 없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독자나 세상으로부터 보답을 기대하기 전에 아낌없이 주는 것으로서의 글쓰기야말로 라모트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